서쪽의 적들은 모두 지쳐있고 동쪽의 맑음이 해와를 갖도다. 우리의 위기를 크게 하고서 밝은 다스림 펼쳐야 하리라. 반갑습니다. 1등급의 신 서경 대표입니다. 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름을 소개한 것 뿐이에요. 자, 우리 양평 캠퍼스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뭐 35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에어컨도 뭐 그냥 뭐 선풍기 바람처럼 좀 덥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공부 열기는 이 한여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양평 캠퍼스 이동했고요. 자, 알다시피 이거 제 1강부터 수업을 나갔습니다. 이거 고3 수업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업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따로 이거 다음 밑에 단계에서 뭐 쉬운 건 아닌데 다른 수업의 커리큘럼으로 고2 애들을 수업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이제 고2 정도 되면 고3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온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나갑니다. 그치? 고3 수업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괜찮아요? 일단 여기는 지금 고2, 고3은 없거든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신하고 수능은 같지 않지만 수능에 대한 구조와 정리는 내신을 덮고도 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수능에 대한 DNA는 내신을 볼 때 큰 가지를 보면서 그를 구조화해서 어떤 그냥 메인 아이디어 관련된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흐름에 관련된 것들은 싹 다 맞춰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신처럼 꼼꼼히 분석해야 되는 건 어법이랑 어휘 때문에 좀 합니다. 그리고 어휘도 사실은 메인 아이디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휘라든가 어법 문제에서 사실은 많이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장을 들어가서 좀 파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크게 보기도 하면서 안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영어 학교 내신은 무조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내신 그러면 아이들이 뭐만 하냐면 그냥 EBS처럼 그냥 분석하고 해석하고 문법상 알려주고 표현 알려주고 수고나든가 구호 표현 알려주고 이런 것들만 막 정리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는 거죠? 그냥 번역을 위한 번역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적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교 영어 시험도요. 중학교 니네 이제 거쳐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영어가 아니라 완전히 수능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 좋은 건 우리는 이미 알고, 그렇지?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100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끔 실수해서 80점대 후반으로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90점 이상 100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100점 한 개 틀리거나 아니면 이번엔 몇 점 나왔지? 이번에 조금 떨어졌어. 이게 그지 좀 그럴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100점이나 양평고등학교 100점이나 한 개 정도 틀리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독해의 습을 보는 비법, 단락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여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어떤 밑줄 그을 거냐면 여기 단락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자, 여기 별표 3개 뿅뿅뿅 박아줘야 돼. 자, 우리 글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 그냥 뒤딱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해석 잘해야지 번역해야지 와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큰일 나 모르는 단어 나오면 안 돼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치 뭐냐면 단락의 전개 방식은 여기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험한 산 중에서 어떤 한 아이가 길을 잃었어. 근데 그 아이 저번에 그지 사망했지 그지 TV 나왔지 그지 초등학교 애가 죽었잖아 그지 엄마 잠깐 빠져나왔는데 그거 잠깐 못 봤는데 근데 산이 그렇게 위험한가? 잠깐 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애가 그지 사망에 이르렀잖아. 어쨌든 그런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기술이 없었을 때 우리 드론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했죠? 막 경찰관들이나 그지 동네 아저씨든 인근에 그지 막 100명이든 1000명이 막 산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전부 다 수색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독해가 그거야. 여러분들이 그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이렇게 수색하는 거야. 수색. 조난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운이 좀 찾지만 굉장히 힘이 들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죠? 찾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안타깝게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요? 먼저 드론을 탁 띄워요, 요즘은요, 그죠? 드론을 띄워서 멀리서 이제, 물론 밤에는 꼼꼼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낮에는 드론을 해서 이렇게 숲을 이렇게 쭉 비추죠. 또는 열 화상 카메라 가지고요, 그죠? 어떤 열 감지까지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저기에 길 잃은, 산에서 길 잃은 사람이 포착이 딱 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딱 정확한 필요한 인원만 딱 들어가서 딱 구조해버리죠. 우리 독해도 사실은, 우리 수능 독해는 또 이렇게 됩니다. 또 이 이론이 내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아까 얘기했어. 어법이나 어휘, 그리고 이제 뭐 도표 그래프라든가 여러분들 뭐 일치 불일치를 제외하고는요. 드론처럼 그지 필요한 곳을 쑥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착 포착할 수 있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 우리는 그 연습을 계속 해왔었어. 그래서 단락의 전개 방식. 자,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능력을 키운다. 단락의 전개 방식. 보세요. 그 첫 번째 우리 뭘 보셔야 되냐면 독해의 핵심 원리. 자, 요거부터 내가 정리 한번 해야겠어.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적어 드릴게요. 자, 요거 빨간색은 아니지만 별표 1000개. 자, 독해의 핵심 원리의 가장 미국인들 작가가 가장 많이 쓰는 글쓰기 구조의 우리 일반적인 거를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작가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새겨놓고 때려 박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글을 접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뭐 전에 건 설명 안 할게요. 당연히 글은 번역이나 해석 따위는 집어치우고 그 훨씬 고차원으로 넘어가서 그렇다고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쉬워. 여러분들의 사고력이야. 그죠? 글은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이론은 많이 했으니까 안 할게요. 잠깐만. 햇빛이 좋구나. 흰머리가 난 줄 알았어.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뭐였었죠? 첫 번째. 작가가 글을 쓸 때. 시작. 작가는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끝까지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펼친다. 맞아요? 이게 몇 번 법적 사고방식이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패러그래프 단락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거로 막 4줄 정도가 하나의 패러그래프이고 좀 길어지면 뭐 한 8줄, 9줄, 10몇 줄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글이 이렇게 길어도 결국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항상 중요해. 두 번째가 뭐죠? 기억나요? 이것도 처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글쓰기 방식의 큰 대전제를 우리가 이제 깔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 자, 다른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끌어와서 그 생각이나 견해에 동조하는 경우
기억나요, 이제? 이런 경우야 원장님이 내가 이제 뭐 평가원장 아니고 내가 수능을 출제하는 위원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냥 막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얘들아 평가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수능 출제위원이 이번에 이렇게 된데 이걸 유의해서 공부하래. 그러면 뭔가 쏠깃하죠, 그죠? 내가 원장님이 그거 없이 그냥 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가 중요해 막 물론 원장님 말이 중요하고 많이 귀담아 듣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용해 오면서 내 생각을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더 독자한테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겠죠. 2번도 무슨 몇 분적 사고방식입니까? 얘도 똑같이 1분법적 사고이고 얘는 같은 구조야. 자, 이 세 번째가 당연히 누구죠? 시작. 일반적인 생각 또는 작가의 반대 생각을 먼저 주고. 맞아? 되게 중요하죠. 작가는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맞아? 확 들어왔고 비판을 하고 자신의 작가의 생각을 펼치는 경우. 자, 너희 수능이든 앞으로 대학 가서 평생 뭐 나이 30, 40, 50 먹든 영어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일기처럼 쓴 글 아니라면 정보에 관련된 글이고 독자를 위해 쓴 글이라면 전부 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자, 3번은 그러면 몇 분법적 사고 얘기해. 바로 3번이. 요 3번도 되게 중요하죠. 얘가 바로 이분법적 사고. 이분적이라고 썼네.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요게 뭐에 해당되는 거죠? 시작. 무슨 구조? 반대 대조의 개념.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영어로 한번 있어 보이겠을까요? 미스 신호 아니야? 이 뭐예요? 뭐? 통념이라고 그래서 통념. 우리 신화는 통념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그지? 그래서 미스가 신화라는 뜻도 있고 통념의 뜻이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볼 건 바로 오늘 통념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너희들은 저기 안 보지만 고3 애들은 이번에 6월 모의 평가 봤어요. 6월 모평은 수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냐하면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9월에 한 번 더 출제하고 그 다음에 6월하고 9월 데이터를 가지고 수능을 출제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누가 싹 다 들어와서 시험 봐요? 재유생들. 그러니까 우리 3월, 4월, 5월, 6월, 7월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봐야 의미 없어요. 거기 막 1등급 받아봐야 의미 없어요. 누가 없어서 의미가 없죠? 재유생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6월 성적부터 등급부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재유생들이 전부 들어와서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등을 받았냐. 근데 만약에 내가 3등급 받아서 4등급 받았어?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죠. 우리 축구도 알잖아. 금방 골 먹었어. 그러면 만약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 열심히 해서 동점골 넣고 역전할 수도 있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근데 방법이 달라야 돼. 방법이 다르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뭐 몇 개월 남았어도요 역전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이번에 그랬듯이 지고 있는데 그 지고 있는 거에 대한 대비가 없고 방법이 다른 게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멍청하게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충분히 동점골 넣고 역전골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다 지나고 결국엔 졌죠. 우리 수능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몇 개월 남았다고 해도요. 너희는 열심히 했겠지. 아니 열심히 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그러려면 빨리 주변에 수능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에서 분명히 등급이 두 개 등급, 3개 등급까지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분명히. 그렇죠? 괜찮아요? 요거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이 이론 설명을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요걸 말씀드려야 돼.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시작. 여기 이렇게 적어볼까요? 진술, 부연 첫 번째. 그렇지?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셔야 돼. 그렇지? 아까 그 세 가지 1분법적 사고랑 2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오셔야겠죠? 바로 뭐라고요? 시작. 진술, 부연. 이거 다 같은 말이야. 원장님이 이거 어떻게 표기하는지 한번 볼래요? 뭐라고 표기해요, 이거를? 시작. 무슨 진술문?
포괄적 진술. 이걸 또 뭐라고 해요? 무슨 개념? 상위 개념. 그렇죠? 그리고 세부적 진술 바로 앞에 나왔다면 이걸 큰 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큰 틀에서 시작! 메인 아이디어지. 그렇지? 그러면 영어는 수천 년간 영역식 사고 방식으로 글을 써왔고 얘네들 사고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포괄적 진술이 흐르면 영어는 바로 뭐가 흘러요? 이것처럼 진술이 흘러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작. 세부적 진술. 괜찮아? 무슨 개념? 뭐? 그렇지. 뒷받침해도 돼.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 요거죠. 색깔을 요렇게 갑시다. 자, 바로 요 앞에 우리는 여기에 뭐 해야 돼? 죽어라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파악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기 집중해야 되죠.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세부적 진술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최소한 2개, 3개 모아서 뭘 떠올리셔야 돼? 상위 개념. 그치? 강아지, 호랑이, 고양이, 토끼, 상위 개념 뭐야? 애니멀, 동물. 그치? 그러면 답은 동물에 관련된 거고 동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답이야. 그죠? 근데 강아지 봤으니까 해석해서 강아지. 그러니까 4번에 어딘가 강아지는 어쩌고 우리가 블라블라블라 강아지 나 읽었어 해석해서 에이씨 거기에 오답이 있어 무조건요. 그죠? 세부적 진술은. 근데 만약에 또다시 가장 좋은 글쓰기 방식에서 원장님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이렇게 하고 가장 좋은 글쓰기 방식이야. 마지막에 뭐 나온다 그랬죠? 안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가위로 잘라서 붙여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나와야 된다 했죠? 시작. 한 단어만 적을게요. 시작. 결론이었었어. 자, 결론은 원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하고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무게가? 똑같다고 그랬어.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안 나온다? 이게 똑같이 포괄적 진술문의 상위 개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파악 안 되면 세부적 진술에서 상위 개념을 떠올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우리 가볍게 뭐 할 수 있어? 가볍게 뭐 한다고요? 누가 정독을 하니? 그지? 가볍게 보면서 그지? 확인만 해가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맞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3단 구성을 갖췄다면 여기도 파악 안 되고 여기 파악 안 됐다면 어디 집중해야 돼? 만약에 3단 구성이 나왔다면 어디 집중해야 돼? 어디? 여기 집중해야겠죠. 맞아? 제일 많이 쓰는 글쓰기 방식이야. 괜찮니? 여기는 아까 1분법적 사고방식, 2분법적 사고방식 이 구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요것도 다 지우고 자, 넘깁니다. 우리 두 번째. 자, 여기 통념 비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거야. 요건 간단히만 보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자, 바로 이거죠. 누구였었어요? 글을 읽다가 글이 방향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현대영어에서는 반드시 여기 기점에 뭐가 있어야 돼? 작가가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비판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시그널 같은 거 쓰는데 요즘 현대영어에서는 뭐가 안 나온다 했죠? 요 시그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되게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원장님 얘기했어. 단어를 가지고 반대 대조의 시그널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당연히 자, 현대 여기 얘기하다가 과거 얘기하니 과거 얘기하다가 현대로 넘어가니 주로.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가. 그러면 작가는 현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 마찬가지로 해서 이 이분법 사고인 이 구조를 봤다면 여러분들은 비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 죽으라고 여기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셔야 돼. 그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괜찮아요? 그리고 뭐 요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다면 끝까지 메인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여기 추가해서 뭘 할 수 있어? 다시 뭐 할 수 있죠? 또 뭐? 생각을 또 다시
부연 설명할 수 있죠. 다시. 그리고 부연으로 끝날 수도 있고 부연 설명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또 뭐? 반복해서 결론 마무리. 그럼 또다시 여기 있는 내용과 맨 마지막은 같은 내용. 그리고 빈칸은 어디 출제해? 여기 있는 내용과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 내용이 안 나오면 여기만 빈칸 때릴 수 있어. 항상. 물론 약간 변태적으로 출제한다면 여기 위에를 빈칸 때릴 수 있어. 왜냐? 작가의 반대 생각이 뭔지를 찾으러 갈 수 있어. 근데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자, 그래서 우리 요 구조에 대해서 우리 또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또 지웁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자, 열거 문제. 자, 우리 요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 리스팅. 아까는 이제 comparison 또는 미스 구조로 하는데요. 얘는 리스팅. 요거는 아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뭐랑 똑같아? 진술 부인하고 똑같아. 그치? 첫 번째 구조. 근데 정확하게 뭐가 나온다고요, 얘는요? 시작. one 이런 거 또는 first 또는 뭐가 나온다고요? 얘는 진술 부연이라고 봐도 되고 열거라도 되는데 예를 들어 해놓고 다시 어떤 예를 두 가지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요렇게 출발하는 거. 원장님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앞 문장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집중해야 된다. 그치? 집중. 왜? 여기가 포괄적 진술의 메인 헤드를 뱉었고 다시 세부적 진술이 흘러옵니다. 3단 구조는 똑같아. 마무리에 그냥 열거 나열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열거 나열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정리, 결론, 마무리 낼 수 있어. 걔도 똑같이 포괄적 진술이야. 괜찮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가지 공부했자요? 글쓰기 방식,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이제 원인과 결과. 여기는요, 공부니까 두 개만. 하나만 제가 하나만 더 추가 좀 해볼게.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요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PS 구조. 얘랑 좀 비슷해서 그래. 그치? PS가 뭐 적은 거죠? 시작? 처음에 뭐 나와요? problem. 문제를 제기해. 그치? 이런 문제가 있고 심각해 요즘. 뭐 환경 문제가 심각해. 그럼 작가는 그냥 심각합니다 하고 글을 끝내려고 글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럼 작가는 반드시 뭘 뱉게 돼 있어요? 아이고. 요거 이렇게 치워져 있지? 아유 또 헷갈려. 솔루션. 갑자기 첫째가 솔. 맞죠, 출제 이거? 아까 잘 썼고 근데 괜히 주었네. 자, 어쨌든요. 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해결책. 당연히 얘도 보시면 어찌 보면 앞에 뭐랑 비슷한 거죠. 어찌 보면 앞에 뭐와 반대 대조의 구조랑 통용과 구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도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을 뱉는 시그널을 뱉을 수 있죠. 신호야, 신호. 뭐 하회보 같은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회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아셔야 돼요. 그죠? 그치? 그럼 바로 여기서 이건 뭡니까? 무슨 구조? 원인. 시작. 결과. 당연히 어디 집중해야 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 자, 이거는 꼭 설명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작가는 어떤 거에 대해서 현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를 주냐면 연구를 시작합니다. 맞지? 그럼 연구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와? 반드시? 결과가 나오죠. 근데 단 조심하세요. 저번에 우리 봤다시피 연구 결과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도출하는 글도 있어요.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이렇게 해서 글쓰기 방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괜찮나요?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단락의 전개 방식. 괜찮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럼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작가들은 그러면 어떤 장치를 가지고 어떤 논리 가지고 글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자, 보세요. 지웁니다. 모두 다 지우고. 자, 그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건 그래서 앞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이게 하나를 내가 조각조각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통념 비판입니다. 오늘 핵심이야. 그치? 왜냐? 영어는 1분법적 사고랑 2분법적 사고, 그리고 2분법적 사고를 1분법적 많이 쓰지만 2분법, 뭐 퍼센티지는 정확히 나눌 수 없지만 정말로 많이 씁니다. 2분법적 사고를. 왜냐면 독자가 듣기에는 뭔가 반전, 그지? 뭔가 반대, 대조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재미있거든요. 영화든 책이든 그죠? 글들이 재미있어. 그래서 이 작가들은 이 구조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지? 우리는 통념이 뭔지 알아야겠죠. 통념 당연히 뭐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다 믿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그 통념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작가는 그런 글을 쓰면 그 내용이 당연히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무조건 통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통념은 좋은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예의가 바른 나라입니다. 이거 통념이야. 이걸 나쁘다고 무조건 반박할 수 있어? 아니야! 이제는 시대가 지났어. 우리 싸가지 없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통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통념이 뭔지, 어떤 글을 봤을 때 얘가 통념인지를 아셔야겠죠. 당연히 작가는 글쓰기 표현 방식에서 그게 명확하게, 명쾌히 분명히 드러나겠죠? 첫 번째.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첫 번째. 요렇게 나오는 거. 자, 주어가 위로 시작하거나 people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도입부에, 그치? 이렇게 써야겠지. 글의 도입부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시작. 같은 표현으로 또는 most 같은 것도 나와요. must people 이런 식으로. 믿는다, 생각한다. 그리고 또요, 주장합니다. argue. 얘도 주장합니다. 그치? 도입부 이렇게 시작했어? 통념 구조로 보셔야 돼. 근데, 자, 여기서 하나만 조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얘가 만약에 통념이라면 우리는 빨리 뭘로 갈 거야? 되게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때 통념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가볍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비판이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집중해야 되잖아. 근데 그 비판하는 부분에 꼭 however나 but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이런 글쓰기 방식도 가끔 있어. 한 열에 하나 정도, 20개 지문 중에 하나 정도. 어떤 글쓰기 방식이냐면 도입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놓고 작가는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견해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통념이라 해서 무조건 반대 대조로 비판이 나가고 작가의 생각에 반대로 나간다라고 99% 생각하면 되는데 1% 좀 조심하자. 그치? 이렇게 나갔더라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어서 그걸 동조하는 그런 글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서 만난지 모르죠. 이거 있었거든요. 내 용문 수업할 때 이런 지문을 어디 모의고사인가 만났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보세요. 자, 너무 졸리면은 수업 정지합니다. 그치?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 외우셔야 돼. 원장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돼. 그죠? 그냥 우리 자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 있니? 인시 주장하다 argue 이거 뭐 중학생 정도 모를 수 있지만 요 정도는 다 중학생 다 아는 단어예요. 그죠? 우린 지금 해석이 아니죠. 이 표현을 봤을 때 지금 글쓰기 논리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 시작. It is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은 말해진다. 같은 표현이에요. 시작. 그것은 믿어진다. 그것은 thought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주장되어진다. 짠! 그치? 자, 세 번째 갑니다. 보시면 요렇게 나오는 것도 통용 구조야. 시작. There are 있다 존재한다. 뭐가 있냐면 자 도우주로 가면 어떻게 읽으래서 무조건 원장님이 중간에 갑자기 도우주 나오면 people 그치? 에이 도우주 후가 나오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아니 후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가끔씩 있어요. 그치? 그래서 당연히 얘는 요 안에 동사 하나 데리고 이렇게 나가겠죠? 시작 무슨 뜻이야? 이 동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가겠죠? 통용구조야, 통용구조.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There is a tendency. tendency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 경향이란 단어야. 경향. 뭐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글들. 그치? 얘 같은 표현. inclination. 외우셔야 돼. 그치? 주로 이제 대쓰서 많이 이렇게 나가겠죠. 괜찮나? 다섯 번째. 요런 게 있어요.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나오겠죠. 동사로 표현하는 거. 시작. 누구? 누구? 요거 핵이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치? 6번으로 안 갈게요. 예, 비슷한 표현이니까요. We are apt to. 요게 핵이죠. 뭐죠? 요 동사 우리는 뭐뭐 하기 쉽다. 이거 외우셔야 돼. be apt to야. be apt to 유명한 표현이야. 뭐뭐 하기 쉽다. 자, 이거 말고도 비슷한 표현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얘가 가장 핵심이야. 괜찮니? 이 글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착 떠올리세요. 사고력이? 아, 이거는 작가가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 대조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그 반대 입장의 비판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안 찾아다가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 우리는 5등급제가 지금 현재 좋다고들 많이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판 안 찾아 들어가서 저 비판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그렇지. 5등급제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 마이너스, 그지?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 찾아도 여기 있는 통용 구조를 알아도 어떤 글이 나올지 우리는 또 예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락의 구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도 내가 써놨습니다. 뭘 써놨냐면 다시 요거 지우고 가야지. 자, 써놨어요. 쳐보세요. 자, many people believe 요건 했고요. assume 이런 단어 있어. 우리는 생각한다, 가정한다. 다 think의 뜻이야. 그지? believe의 뜻. assumed. 그 다음에 자, most of 요거는 밑줄. 요거는 밑줄 해야 돼. 자, 시작. 무슨 표현이야? take it for granted that. 우리는 뭐뭐를 당연하게 여긴다의 표현이야. 그지? granted. 당연한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 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통념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보시면 알까요? 우리 했던 거고요. It is believe, it is thought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요거 별표. 요즘 또 모의고사에 요 표현들 많이 나와. convention, conventional wisdom. 전통적인 지혜는, 전통적인 생각은 알지? 전통적인 생각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건 작가는 분명 저 전통적인 지혜나 생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됐고요. 됐어. 그 다음에 요것도요. 참고 요거는 이제 커먼 들어가서 아실 거고요. Popular misconception is that. 이렇게도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유명한 또는 대중적인 그런 오해는 이런 겁니다. 라고. 당연히 이건 이제 해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도요. 시작. widespread notion. 뭐죠? 널리 퍼져 있는, 있다 존재한다, 멀리 퍼져 있는 개념이 있다. 이건 당연히 요거는 좀 해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다 통용 구조 될 수 있어. 그냥 해석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걸 어떻게 쓸 것인지를 예상하셔야 돼. 그죠? 자, 그게 중요했고, 다 지우고, 그 다음 갑니다.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우리 자 시작. 글이 통념의 구조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 뭐가 시작되는 것? 비판이 시작되는 것. 통념에 대해서 반드시 또다시 부연 설명, 뒷받침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어요. 막 나가요. 그렇지? 그럼 비판이 시작되는, 요 반박이 시작되는 이 표현을 모르면 안 되겠죠, 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 시작.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꼭 아셔야겠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지? however. 시작. but. 수업하기 힘든 것 같다, 오늘. yeah. 그리고 요거 있어. 얘는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쉼표를 분리하고 도우로 오는 경우. 그리고 나서 문장 대류가 얘 접속 부사로 쓰인 애입니다.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나의 뜻이야. 도우가 뭐뭐에 불구하고의 뜻 아닙니다. 그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They are mistake. 또 지워야 돼. 아이, 그냥 안 써지네.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건 실수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에버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하에버 있어 없어? 없죠. 그치? 하에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에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그리고 이 표현 혹시 모르니까 요건 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을게요. Nothing can be further from the true.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더 멀리라는 건데 더 먼 상태가 될 수 있어 없어? 부정어니까 동사를 부정인 거겠죠, 그지? 더 멀리 갈 수 없어, 이 진실로부터. 그러니까 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또는 이건 말이 안 된다에 강조하는 표현이야, 이거. 이 표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 이거. 그치? 하에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하에버를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야, 얘. 자, 그 다음에 요거. 나도 잘 생각이 안 난다, 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요거. 얘는 이제 요즘 또 여기다 많이 쓸 거예요. 얘도 하이버는 아니지만, in fact,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도 나옵니다. 나에게는, for me. 요렇게도 나옵니다. for my part. 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같은 말이야, 다. 그지? 제 생각으로는요, in my opinion. in my opinion 안 적을게요. 그지? 쉬우니까. 적을까, 그래도? in my opinion. in my opinion, view. 칸이 없어서 뷰로 바꿨어. 괜찮아요? 자, 얘네가 바로 여기 비판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야, 그지? 이런 표현들을 아셔야겠죠.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글의 방향과 내가 어떻게 글을 바라봐야 될지 그 자세부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 그래서 우리 통념 구조하고 있어요. 이거 지웁니다. 또다시. 전부 다 지웠고. 자, 넘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건, 내가 이거 아까 안 적었구나. on the contrary, 그리고 on the other hand, 그리고 in contrast,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conversely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instead 요즘 또 instead도 자주 나와. instead 대신에 instead는 내가 설명했는데 누구랑 같은 기능이죠? instead 기억나? 요즘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instead 누구랑 같지? rather 오히려 요거 이제 요 규칙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게 뒤에 가서 자 요것도요 자 참고만 하세요 다 당연히 however 저기 있지만 however가 없이 다 반대 대조의 구조를 쓸 수 있어 제가 방금 적은 표현이 여기 있죠 그죠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완전히 틀렸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 다 얘기했어요 통념에 대해서 작가가 그 통념을 또다시 뒷받침하는 글을 씁니다. 그지 부연 설명을. 거긴 집중할 필요가 없죠. 통념에 대해서 그냥 뒷받침하고 그냥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거기는 빨리빨리 스캐닝하면서 쭉 넘기시고요. 당연히 우리 빈간 추론은 당연히 어디서 출제한다고요? 앞에 다 얘기했어. 어디서? 비판 나오는 부분에서 바로 안 나와. 작가의 생각이 이제 나와. 그러니까 하이버 나오고 법 같은 경우 나온 다음에 작가의 생각이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비판에 대한 글을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건 좀 아니고요. 그건 좀 아니고요는 아니야. 그지? 그게 그 다음에 바로 작가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 살짝 한 문장 건너뛰어서 거기에 반드시 빈칸 때립니다. 그리고 아까 3단배랑 계속 얘기했어요. 통념 구조지만 다시 자신의 생각을 또다시 뒷받침하고 맨 마지막에 한두 줄에 정리 결론 마무리 질 수 있어. 거기 부분도 또 빈칸이야. 문제를 그렇게 설계합니다. 보세요. 그지? 이거는 이제 다 설명한 겁니다. 글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들 자료에 다 나간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쉬운 거에서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말씀드렸나요? 그 이번에 고3 애들 말씀 얘기 안 한 것 같다. 고3 애들 얼마 전에 6월 달에 모의 평가를 봤어. 그지? 평가 모의를 봤는데 이 통용 구조가 몇 개 지문 나왔는지 아세요? 6월 모평에 통용 구조가 2개나 나왔어. 2개. 그치? 20번 문장이랑 41번, 42번에서 통용 구조가 2개나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요건 조금 쉬운 건데 수능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말고 조금 전에 거로 좀 쉬운 걸 내가 좀 말랑말랑한 거 2개 줬고요. 마지막 하나는 최근에 오답률 4위까지 기록한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 볼 겁니다. 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빨리 읽고 풀어보란 얘기야. 색깔펜 준비하셔야 되고 형광펜 같은 거. 여러분들도 멈춤 버튼 누르고 읽어보세요. 여기는 지금 현장 강의여서요. 멈춤 버튼 누르면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그지 앞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 1분 정도 줍니다. 1분 정도 카운팅할 수 있는 그렇지. 저기 시계가 있군요. 됐어? 갑니다. 우리 색깔펜 칠해볼까요? 자, 첫 문장 딱 읽어보는데 통념이라는 구조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For a long time, people have believed that photographs tell us the truth. They show us what really happened. 보여요? 어디 있어요? 어디다 색깔 칠할래? 어디다 색깔 칠할래? 자, 전형적으로 통념의 구조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응? 그러면 보세요. 마법을 한번 부려볼 겁니다. 자, 통념 안에 작가의 생각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 대승 우리 약속했어. 우리 서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우리 서로 통제되어 있어. 통제. 어떻게 통제되어 있죠? 대답해 명사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뒤를 읽어서 뭐뭐라고 뭐뭐라는 사운드를 붙이. 물론 얘가 그 뜻이라는 게 아니야. 동사가 뭐뭐라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게 붙이는 거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현재까지 믿어왔습니다. 뭐라는 걸 아는 걸 믿어왔어요? 사진이 tell us the truth. 뭘 얘기해 준다라고 믿어왔어요? 뭘 얘기해 준다고 믿어왔어? 사진이 진짜를 진실을 믿어준다. 말해준다고 믿어왔어. 자, 갑니다. 그러면 작가의 생각 안 봐도 답은 끝났습니다. 자, 사진이 뭐 한다고 믿는데요? 믿어왔대, 현재까지. 믿어왔다. 저 완료시에 분석하지 않아요. 그지? 현재까지 이렇게 쭉 왔다라는 걸, 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제이고, 믿어왔어. 뭘 믿어왔답니까? 사진이 뭘 말한다고? 끝났어. 만약에 통용구조라면 작가는 이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뭐는 같아야 되죠? 뭐는 같아야 돼? 여기 탑핑 누구니? 탑핑 누구니? 리플 다시 쳐다봐. 탑픽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탑픽이 누구야? 사람 그 포토그래프 사진이죠. 그럼 작가의 생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진은 진실을 첫 문장 통용 구조만 보고 뒤에 작가의 생각이 뭐가 나올지 나오겠죠. 물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거와 비슷한 유의어와 같은 개념의 그치? 생각을 뱉어야 돼. 그치? 맞니? 볼까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Photographs are 탑픽 나왔죠? Photographs are very valuable. 사진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아까 우리 사진 뭐 얘기했죠? 사진은 진실을 말해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쭉 믿어왔다고 그랬잖아. 이걸 통념이잖아. 그럼 사진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진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아? 물론 우리는 지금 중간에 안 읽었어. 다 스킵해버렸어. 작가의 생각이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중간에 확인해보면 분명히 그 근거들이 나오겠죠. 근데 같이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4번이요. 뭐 사진은 더 명확하다고요? 확실하다고요? than ever 여느 때보다? 이 통념이랑 같은 말이잖아. 이거 꼭 정리해 주세요. 어떤 거? than ever. 1번 1번이죠. 1번. 반대 대조의 개념. 비판하고서 사진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 같은 말이 누구? 때때로 false. 거짓일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잖아. 거짓일 수 있다. 얘가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2번은요. 항상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하다. 용인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그지? 통념하고 같은 단어야. 그러면 그죠? 내용이. 3번요. 더 좋아. 뭐보다 그림보다 사진이 더 좋아. 통념하고 다 같은 얘기니까 2번, 3번, 4번 그러면 전부 다 통념하고 같은 내용. 1번만 통념과 반대 개념. 맞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런 것까지 웬만하면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정말 놀랍도록 잘 보세요. 이 탑픽이죠. 이것에 대해서 작가는 파지립 또는 네기립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어딜 봐서 이걸 부정적이라고 보니 너는?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해 준다는데 이게 너희는 부정으로 보이니? 수업 그만해야겠다. 그치? 집중을 하지 못하네. 어딜 봐서 이게 부정이야. 그 지금 답 찾아왔잖아. 그리고 아까 사진은 진실을 말해주고 우리한테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통념의 구조니까 사진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1번이 답이라고 지금 보고 왔는데 이게 왜 부정이라고 얘기해? 긍정이잖아, 이 토픽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 초등학생도 맞춰. 이거 이 단어만 알면, 통념구조 단락의 전개 방식이 뭔지만 알면 긍정이죠. 답은 뭐야? 그러면 답은 선택지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선택지에는 네게티브 마이너스 개념이 당연히 답이겠죠. 보세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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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 그지? 이렇게만 볼 줄 알아도 답이 풀리는 문제야. 그지? 그래서 글의 구조와 논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님 열받았어 원장님 지금. 저는 however 나온 다음에 내용 확인해 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분석하지 않죠. 우리말 했다, 했었다, 과거로만 표현하고 현재까지 한 말은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어. 그지? 진짜야, 내가 만들었어. 현재까지 과거였다, 뭐 했다, 했었다 읽으시면 돼. 현재까지 믿어왔다. that 정말 중요하죠. that 처리하는 거. 그냥 저것을 뭐 that 이하를 믿어왔다. 이렇게 읽으면 너희 선생님이 읽어준 걸 그냥 해석하는 거 너희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내가 이 that을 항상 잘 처리해야 돼. 이 that 아시죠? 얘 때문에 영어로 우리는 잘하냐 못하냐 기로에 서 있어. 이 that 때문에. 정말 많이 쓰이지. 물론 제가 수능을 분석할 때는 얘 that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죠? 글은 이해하는 거고 끄덕여지는 거니까 일단 공부니까 대답에 명사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갈리죠. 그지? 영어는 자리로서 뒤의 내용을 표현해. 얘네들은 우리처럼 말의 어미나 토시가 없어. 그지? 자리로 표현하는 언어야. 뭐라는 거, 라는 것을 현재까지 믿어왔어? 뭐라는 거, 뭐뭐라고? 사진이 우리한테 진실을 말한다라고. 그리고요, 그들은 읽으면 안 돼. 당연히 뭐라 해야 돼? 사진은 보여줍니다. 자, 덧붙이는데, 덧붙여 볼게. 시작. 진짜로 발생한 것을 보여줍니다. 괜찮죠? 그치? 근데 어떤 친구가 이게 어색하다 그러면 중간에 올 때 무슨 뜻이 있다 그랬지? 중간에 올 때 요 뜻이 있을 때가 있어. 특히 저 동사가 비동사 올 때 무조건 뭐뭐뭐인 지 붙여야 되고요. 그죠? 갑니다. 자, people used to. 자, 보세요. 요거 공부니까 보세요. used to. 뭐죠? 비동사 없이 그냥 바로 used to 동사 원형이야. 뭐지? 뭐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이야? 규칙적인 습관이야? 이런 일본인 회귀라든 영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과거에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추억 속에 이런 걸 회상하면서 그땐 그랬었었지. 이 느낌이라고 그랬어. 그지? 당연히 use에 d 붙여서 과거 시제니까 과거의 정지 끝! 현재는 단 1도 관련이 없고. 과거에 뭐뭐 하고 했었어? 말하고 했었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또는 Don't tell me.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Show me. 나한테 보여주세요. 사진 같은 걸 보여주세요. 또는 심지어 하나의 사진이 worth 가치가 있어. thousand word 수천 마리의 가치가 있대. 이건 누구야? 작가 생각이야? 통념을 뒷받침한 거야? 통념 뒷받침이죠. 그지? 옛날에는 이랬었다고. 갑니다. In court of law. 자, 이 법정이라는 뜻이죠. 법정. 요 아셔야 돼. 이게 법정이라는 뜻을 모르면 이 단어만 가져가면 됩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 법정에서는. 자, 비판 들어갔어. 계속 통념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어. 통념에다 다시 뒷받침하고 있죠. 법정에서도요. 사진은 종종 had 가졌답니다. 더 많은 가치를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진이 가치가 있었어. 증거로. 뭐보다? 뭐 말로 하는 이런 진술보다. 그죠? 당연히 아직도 안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보여요? 자, 시그널 어디 있어? 표기해볼까?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 쉽죠. 그지? 하에버 나왔죠. 그지? 바로 비판 때리고, 자, 상황은, 자, 매너가
상황, 물질이란 뜻이 있어. 상황은 are not so simple. 다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작가 생각이 아니야? 아니죠. 이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반박하고 바로 자신 생각을 뱉는 경우가 있고 반박하고 하나 건너서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건 그냥 상황을 설명하지. 반박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작가의 견해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술이잖아. 진술. 설명이잖아. 설명. 작가의 생각은 여기죠. 사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어요. 견해죠. 작가의 견해. 사진은 그지? 작가의 견해 있는 배보다 100% 빈칼 뚫어. 그럼 주제지문 요지든 주장이든 전부 다 뭐로 움직여?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옛날에 사실은 사실이나 중요 증거로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는 중요 정보 또는 가치가 있었지만 사실은 현대에 오면서 사진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라는 게 모든 메인 아이디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풀어봐.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통영 구조가 어디 보이니? 그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약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는데 아니. 일단 이 표현 인식하셔야겠지. fear 원장님 fear 적지 않으셨네요. think, believe, ins 다 같은 단어야, 그죠? 뭐뭐라고 느껴요, 사람들이? 약물이 뭐뭐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약물이 뭐뭐라고 느낍니다인데 설명이 들어왔죠. 그럼 대절 뒤에 주어 나갔는데 또 대답에 명사 없어요. 우리 이 사운드가 바로 아시다시피 뭐 수백 번, 수만 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동사 어디 있어요? 대절 안에? 여기 있네요. 그치? 예를 들어 코케인, 헤로인, 알코올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약물이 그들을 돕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답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 초등학교는 갈게. 자, 탑핑 누구니? 이거 탑핑 찾는 건 초등학교는 아니고. 그렇지. 근데 약물이 뭔지 모릅니까? 뭐 코케인, 그지? 뭐 알코올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작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요. 플러스죠. 그러면 작가의 진짜 생각이나 견해는 뭐로 가는 거야? 약물에 대해서. 예, 그 약물, 탑픽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지? 보시면 뭘 발전시켜? 톨러런스 단어 알아요? 그렇죠. 알면 하고 모르면 버릴 거야. 그지? 내성.
내성을 발전시킨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리고 시간을 길게 덮어서 단어 알아볼래요? The siege. 모르죠? 버립니다.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죽어도. 그지? 그 결과 as a result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요? They can lose sleep. 사람들이요 잠을 잃어버릴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물리언트에서 뭐로 발전해야 돼? 그렇지. 잠을 못 잘 수 있다로 발전해야죠. 잠을 잃어버려. 사물이야? 눈에 보이는 사물이야? 그걸 거기다 갖다 잃어버리게 발전해야 돼 항상.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어 또? suspicious. 의심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A, B, O, R, C 하나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글 읽을 때는 다 같은 논리를 갖고 있고 같은 뜻이야. 그죠? 당연히 시작. 의심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리고 심지어 anxious. 불안해하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지? 하나만 가져가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야 돼 지금? 마이너스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그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근데 시그널이 꼭 하이버나 벗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그쵸? 만약에 네 말대로 마이너스 작가의 생각이 나오려면 요 앞에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 또. 그렇지? 내용이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여기에는 시그널 자리네. 시그널. 그 시그널 역할하는 거. 이거 아까 갖고 온 거야. 보시라고. 몇 번? 분명히 원점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 아, 이거 같이 쓰지 말아야겠다. 아, 난 머리가 너무 혼동스럽다. 막 이거 이 같이 쓰려고 하니까 얘네 둘이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씨. 근데 분명 하이버 안 나온다 그랬지, 그지? 시그널 역할하는 애가 지금 3번이죠, 그지? 바로 앞에 설명했어, 그지? 이 표현 꼭 아셔야 된다고. Nothing can be. 더 멀 상태가 될 수 없어. 그 진실에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전혀 말이 안 돼. 하이버를 훨씬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 그지? 몇 번? 아니, 아까 몇 번이라고? 약물이 relieve, 낮춰주거나 경감시켜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서 고통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는 지금 뭐야? 통념이잖아. 통념. 자, 그것은 피할 수 없어. 아까 여기서 그죠? 다 안 읽었어요. 저는 그지? 생각 우리 자 여기 읽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죠? 오지도 않았어. 그죠? 살짝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생각한다. 뭐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러한 약물이 lessen, 줄인다. 긴장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지? 통념? 행복감을 줘? 근데 그것은 피할 수 없어. 뭐라는 거라는 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약간의 종류의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사용 좀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 내용이야. 그죠?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그지? 약물은 절대 될 수 없지. 그지? 통념이잖아. 그지? 혜택이 있고 이로울 수 있어. To some of the drug user. 약물 사용자들 몇몇에게는 또 되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이로울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 오브코스는 물론 그들의 생각은요. make, 만들 수 있어. 약간의 이치에.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통념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시그널에 해당되는
표현 얘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왔었어. 이거 어렵냐 이게? 전 뜻을 잘못 봤어요. 어려우면 당장 바꾸게. 이 수업 안 하고 내신 수업이나 갈까? 미리? 모의고사 수업이나 갈까? 모의고사? 니네 고2 뭐 9월? 저번에 근데 3월 걸 했는데 그지 원래는 그지 기말고사 6월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측한다면 6월 걸 할 수도 있고 그지? 9월 걸 할 수도 있고 뭐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보세요. 21학년도에 출제했는데 보세요. 제목 문제는 보통 자 지금 현재 수능의 추세야. 불과 한 10년 전이나 고 언저리에서는요 주제지문 요지는 좀 쉬운 편이었어. 애들이 빨리 맞추고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현대지문 수능에 오면서 주장만 빼고 근데 주장도 꽤 뻑뻑합니다. 요즘요. 그러니까 다 어렵다. 다 어려워. 제일 쉬운 건 목적이랑 분위기 심경하고요. 이거밖에 없어. 제목 문제가 오답률이 12 후반이라든가 10위권 넘어갑니다. 항상. 근데 몇 위까지 올라왔어요? 4위까지 올라왔어. 풀어보세요. 지금 이거. 해석하라는 얘기 안 했어. 글 구조 보면서 글을 이해하고 내가 읽을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고 연습을 해야 돼 항상. 해석이나 단어는 나중 일이야. 좀 더 알아가고 모르는 거 채워 넣으면 돼. 근데 그거 아무리 영원히 그 채워 놔봐야 아무리 많은 표현이나 어휘 이런 걸 문법 사항들을 채워 넣어봐야 등급 올라가는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아까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Nothing can be further from the truth.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사고력. 들을 필요는 없어. 우리나라 교육학자의 이제 최고 자리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이나 번역이나 그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그 고등학교 과정을 총 평가해서 대학 가는 그런 시험에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탄생된 거죠. 이런 장치들이요. 순위라는 장치들이 그죠? 몇 번이라고 했다고?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언제 화가 나는 건 틀리고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정신 못 차리고 집중 못 하는 거. 괜찮나? 보세요. 원장님이 재밌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공통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지? 윗글에 핵심어 타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별력, 매력적인 오답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통 부분을 포진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은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 선택지가 답이라고 말씀드렸어. 그죠? 윗글은 무슨 글? 터치. 뭔가 촉감에 대한 글이야. 그지? 그 다음에 또다시요. 2번에 time, 4번에 time이 있습니다. 촉감과 얘랑 같은 동급의 핵심어 키워드 누구? 시간. 괜찮아요? 그럼 답은 몇 번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까? 만약에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원장님 지문 보지 말고 답 보고 답을 한번 찍어보세요. 난 2번과 4번 중에 하나 찍을 겁니다. 무조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번 가볼까요? 시간은 doesn't matter. 자, 우리 matter 전번에 정리했는데 자, 얘를 만약에 동사로 보면 어떻게 되죠? 시간을 한다. 물질을 한다. 상황을 한다. 아까 상황이라는 단어를 썼었어. 그지? matter. 말이 이상하지? 기억나요? matter가 뭐가 있는 거 원장이 설명했지?
matter. 누구 있었어? 물론 뭐 수를 세다 그러면 타동사 3형식 문장이지만 얘가 1형식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무슨 뜻? 자동사로 1형식 동사로 중요하다 뜻이 있다 했어. matter. count가 1형식 동사로. 시간은 그럼 더즈는 뭐죠? 동사 앞에 썼으니까 동사 강조죠. 시간이 졸라 중요합니다. 시간이요. 감춰진, 숨겨진 본질. 뭐에? 촉감에. 자, 촉감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2번은? 시간이 중요하다. 4번은요. 촉감의 역할. 근데 이걸 분석할 때 내가 이제 읽어는 드리는데 의미 없는 거죠. 그치? 촉감. 개념을 만드는 것에 형성하는 데의 촉감. 뭐의 개념을 만드는데? 시간의 개념을 만드는데. 그럼 사실은 그 결국 뭐죠? 터치랑 시간이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겠죠, 그냥. 얘는 촉감에 대해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강조까지 쓰면서 동사 강조. 보세요.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첫 문장 읽었습니다. 자, 현관펜 딱 들어봅니다. 자,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사람들은 주로 뭐뭐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무슨 구조?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 아, 통념이 시작됐구나.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뭐뭐에 관해서? 요거에 관해 생각한답니다. 그렇지? 에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큼. 뭐만큼으로 해요? 요 단어 무슨 뜻입니까? temporal. 단어 모르면 버려야 돼. 자, 그럼 보자. 아, 내가 이거 잘못 읽었다. 생각한다고 읽으면 안 되지? don't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 촉각을 뭐로? 우리 선택지 보고 들어왔잖아. 타핑 누구야? 촉감이랑 누구? 템퍼를 누구야? 그래서 선택지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뭐 일시적인? 아니야. 시간의란 뜻이야 여기서. 그쵸? 자, 네, 여기까지만 끊고 좀 생각해 볼게. 통념이죠. 자, 사고력 확장시킵니다. 사람들은 촉감을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그렇지?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작가는 이게 만약에 통념 구조라면 99% 통념이야. 1% 뭐 있다고 그랬지? 통념 주고 아 맞아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죠 라고 글을 쓸 수도 있어. 1%. 그렇지 않다면 작가는 촉각을 뭐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왜 썼어? 촉감은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래서 통용구조가 뭔지에 따라서 이 글이 완전히 한 30초도 안 걸리고 10초도 안 걸리게 이 글을 완전히 그냥 해부해서 완전히 분해시켜버릴 수가 있어. 몇 번? 2번. 통념만 보고 알게 되죠. 그치? 통념만 보고. 우린 예상하죠. 뻔히 뭐 얘기할까? 사람들이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저 어딘가에 반박하고 비판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뱉을 때 뭐라고요? 촉각은 시간하고 관계가 되고 시간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로 글이 흘러가겠죠. 이게 글의 논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걸 아는 친구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친구와 생각하지 않는 친구는 3등급 사이에서 지금 9등급에서 3등급 얘기하는 거야. 지금 5등급제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야. 5등급제로 얘기하자. 1등급과 2등급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어. 건너지 못하니까 어땠어? 몇 퍼센트? 오답률 4위를 차지했잖아. 다 많이 틀리잖아.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봤다면 우리는 가볍게 봐볼까요? 슥 봐볼게. 슥.
하지만 그것은 여기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요걸로 한번 가볼게. 요 색깔로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랬죠 이거? 시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답니다. 뭐만큼? 스페이셜. 공간적인 것만큼. 자, 비교하는 거니까 잘 봐.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런다면 어느 게 작가는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지? 얘도 비교야, 그지? as 비교. 앞에 이제는 해석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지? 시간에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시간 기반입니다. 촉각은요. 이 it은 또다시 촉각이겠죠? 괜찮나요?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 carry out. 자, 뭘로 시작합니까? 얘기해 주세요. 작가는 통념을 먼저 주고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생각에 실험을 합니다. 자기 말이 옳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지? carry out an experiment.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친구에게. 뭘 물어보래요? 자, 에스크 나오면 머릿속에 띵! 지금 살짝 공부로 갑니다. 저 이제 큰 맥락과 이제 우리 조망을 다 보고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뭘 기대하셔야 돼? 머릿속에 뭐가 나오셔야 돼? 오용시. 원장님 컵이 명사가 아니야 동사로 쓰였어요? 원장 어떻게 알아요? 자리 보고 알아 나도. 저 자리 누구 자리야? 엑산테 Y라고 요청해라. 엑산테 Y라고 물어봐라. to 붙여 동사면 늘린 말이잖아, 그지? 그럼 보세요. 그의 손을 to cup 하라고. 친구한테 cup 하라고 하는 무슨 말이야? 봐. 완전 우리 배신이야. 단어 모르는 거 없죠. cup, hand 모르는 거 없지. 손바닥 모르는 거 없죠. face 얼굴 모르는 거 없죠. 완전 배신. 해석이 안 되지. 확장해야죠. 지금 실험 시작이죠? 실험 뭐가 설계되고 있어? 친구한테 그의 손을 컵하라고. 엑스한테 컵하라고. 그의 손을. 손을 어떻게 하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는 얘기야? 손을 컵하라고 했대. 아, 손에다가 물 따라서 마시라고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지? 컵처럼 사용하라고. 그럼 뭐죠 이거? 이렇게 하면 무슨 모양인데 이거? 컵 모양 아니야? 사전 찾아보세요. 컵이 무슨 뜻인지. 난 안 찾아. 절대로. 구조 보세요. 손바닥이 뭐 하도록이야? 친구에게 요구하래.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도록? 위를 향하도록. to를 생략했었네.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친구한테요? Y 세 번째. 그렇지. 눈을 감으라고요. 실험 설계하고 있습니다. place 또 명령이야. 뭐뭐 해라. 두어라. 놓아라. 작은 ordinary object. 일상적인 물건을 놔라. 그의 손바닥에다가요. 예시야. 그지? 뭘 놓는지. 반지, eraser, anything will do. 어떤 것이든 will do 할 거다. 자, 요것도 원점이 아까 같은 거였었어. count, matter가 무슨 뜻이 있었어? 중요하다는 뜻이 있었고. 이거 내가 선명인데 기억나요? do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는, 그치? 뭐를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이대천왕이어야 돼, 그치? 일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일형식이면 있다, 존재하다. 일형식을 읽어볼까요? 어떤 것이든지 있을 수 있다, 있어도 된다, 존재해도 된다. 같은 말이죠, 일형식이. 그죠? 일형식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뭐 주어로 뭐뭐로 그냥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to. 근데 또다시 무슨 구조야? 중요 정보야? 아니야?
중요 정보 아니죠. 그지?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유레이저 단어 알아? 반지 알아? 언제 뭐라고 그랬어? 컴마는 다 같은 애라고 그랬잖아. 어느 하나만 가져가라고. 예를 들어서요. 뭐 반지나 뭐 지우개 같은 거요. 그리고 요청하세요. 또 오용시죠. 엑센트 Y 하라고. 그 친구에게 확인해 보라고. 그것을 뭐 없이 동명사죠. 움직이는 것 없이 어떤 부분 그의 손의 어떤 부분 야 움직이지 말고 확인해 봐. 움직이지 말고 알아맞혀 봐. 아직 실험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실험 설계만 하고 있죠. 그지? 근데 이미 먼저 뭐부터 얘기했어요? 결과 안 나와서 실험 결과 안 나왔는데 통념부터 얘기했는데 벗이 나왔으니까 자 제가 이걸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비판 들어가고 바로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 바로 견해부터 뱉고 나 들어갔어요. 그지? 물론 통념 보고도 알고 당연히 통념과 반대말.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시간 기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갔고요.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he wouldn't help. 그는 단서를 갖고 있지 않을 거야. other than 뭐뭐 이외에 무게 외에는 아마도 전반적으로 사이즈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and가 단서가 없죠. 무게하고 크기밖에 딱 넣었더니 무슨 좀 지우개 크기만 한데 좀 가볍다 무겁다 이 정도만 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ell 또 매대ing 동사 또 오형식을 쓰였죠. 엑산테 Y 하라고 말을 해라. 엑산테 Y 하라고 말을 해라. 친구에게 여기도 또 오형식 구조죠. 보세요. 여기만 쳐다보세요. keep X를 어떤 상태로 유지해? 닫혀 있는 상태로. 왜 일이 썼는지 보여? 눈은 닫혀 있는 상태야. 그게 같이 팍팍팍 들어간 거죠. 자, 다시 친구에게 얘기해. 유지하라고. 그의 눈을 닫힌 상태로. 그리고 움직이라고 해. 친구에게 움직이라고 해. 괜찮아요? 병렬이죠? X가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어떤 X예요? 얘가 아니고 얘죠. 눈이 움직이진 않아. 눈꺼풀이 이렇게. 뭘 움직이라 하라고요? 손가락을요. 어디 위에? 물건 위에. 결과 나왔어 안 나왔어? 또 실험 설계죠. 그지? 실험하고 있어. 그죠? He will most likely. 자, 얘 동사의 핵이야. 확인할 거야. 아마도 확인할 거야. 얘 be likely to 아니야? 당연히 be likely to는 뭐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 그렇지? be likely to be랑 안 쓰였으니까 그냥 동사 앞이니까요. 얘는 부사로 아마도 maybe 얘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읽어도 상관없어. likely가 있기 때문에. identify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식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손가락 잡아. 처음에 올려놨을 때는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손가락 자 만져봐. 만지러 가면서 몇 초 걸려? 1, 2, 3, 4, 5, 6, 7. 지우개네. 이게 지금 시간으로 얘기한 거야. 시간. 근데 니네가 이걸 끌어내기 쉽지 않죠. 그 내용 나온지 한번 봅시다. 전사 뒤 ing. 우리말 것과 같죠? 동명사. 뭐 하는 것으로 해요? 또 오형식. allow.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덧붙일 수 있어. 시간을. 어디에 시간을 더할 수 있어요? 감각인지. 촉각의 감각인지에다가 시간을 더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 뭐 나왔니 얘기해 주세요. 뭐 나왔니?
실험으로 따지면 결과, 견해가 여기 나왔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더한 겁니다. 촉각에다가, 저 어려면 치워버리고, 촉각에다가 시간을 더한 겁니다. 보여? 그럼 너희는 이 문장이 졸라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겠지. 잠깐 견해야. 그리고 갑니다. There is direct analogy. 요거 단어 줬어요. 유사성, 유사한 것이 있어. 유사.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답니다. 어디 사이에? 망막 사이에. 어디 있는 망막이냐면 너의 얘가 망막이구나. 아, 얘는 지금 중심 와. 예씨. 이게 의학용어니까 얘가 망막. 보세요. 이 망막 속에 있는 어떤 중심 와. 이거 누가 아니? 야, 보세요. 이런 거 주면 누가 아니? 망막 정도는 알지만 그지? 중심 와 누가 알아? 뭐만 가져가는 거지? 지금 뭐 설명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은 손가락 움직이는 것을 뭘 추가한 거라고요? 촉각에다 뭘 추가한 거라고? 시간. 잠깐 생각. 생각이란 견해에다가 다시 덧붙이는 말이잖아 그냥. 그러면 이 구조를 안다면 여기 버려. 의미 없잖아 사실은. 아 시간이 첨가된 거고 시간이 중요하구나 촉각에는. 시간이 기반으로 돼 있구나. 바탕이 돼 있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누구랑 똑같아야 되죠? 누구랑 똑같아요? 앞에 시작. 아유 그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기? 똑같죠? 똑같아. 다르면 안 돼. 시험 못 내요. 수능에 나올 수 없어. 그런 영어는 없어요. 갑니다. 시작. 그래서 해석해보면 다시 직접적 유사성이 있답니다. 어디 사이에? 망막과 여기 이제 N 그리고 너의 fingertip이니까 손가락, 손끝과 망막 중심의 요 중심와 사이에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답니다. 자, 우리 그냥 컴마 치고 위치면 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것이고 both of which면 어떻게 읽으면 돼? 그런데 그것 컴마 치고 위치면 그런데 그것은 하고 쭉 컴마 치고 both of which 그러면 그런데 그것 둘 다 뭘 갖고 있어요? 높은 이 단 아래 acuity 얘가 예민함이라는 뜻이야. 이거 단어 모를 수 있어. 당연히 버리게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너의 능력은요. 봐봐. 지금 왜 이렇게 4위에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들은 통념이라든가 단락의 정리한 논리 구조를 몰라. 그치? 전국에는 많은 고3이랑 수험생들, 재수생들이 그리고 통념인지 몰랐고 또 왜 많이 틀렸어? 그걸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그치? 난해해져. 여기까지는 좀 잡혔어. 아, 무게, 아마도 크기, 막 해석해. 눈을 닫는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물체 위에 올린다. 그리고 확인한다. 그것을 즉시.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난해진 거야. 그지? 왜? Sensory perception of touch. There is direct analogy between the phobia. 그지? 포비아는 이거 있었죠? 중심.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 충격적이야 지금. 근데 당연히 보세요. 너의 능력은 to make complete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셔츠는 알겠어. 셔츠니까. unlocking 너의 앞문, 현관문을 열어. 근데 왜 열지?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depends on continuous time bearing pattern of touch sensation. 단어 몇 개는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 또. 어때? 4위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실험 설계는 단어 알아서 좀 해석이 했는데 그 뒤에 작가가 견해 나오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통념이 뭔지 모르고 들어왔고 그 뒤에 작가 생각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뭐야? 글이
굉장히 뭔가 좀 전문적이고 난해하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우르르 가서 뭐 한다? 다 틀린다. 이건 무슨 설명이야? 얘기해 보세요.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어. 망막과 망막이 아니라 망막 맞죠? 망막의 그 중심에 있는 그럼 중심와 사이야 손가락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 그런데 그 둘 다 예민함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이죠? 망막과 망막에 있는 중심와 손가락 사이에는 예민함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시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있어야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워도 뭐로 귀결하는 거야, 단순하게? 아, 시간이 필요했구나. 시간으로서 물건을 인식했다는 말을 졸라게 어렵게 하는구나. 그럼 여기도 무슨 말이야? 둘 중에 하나지. 결론. 작가 생각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결론이거나. 볼까요? 너의 능력. 뭐 할 능력이에요? 명사 뒤에 투명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make use of. 기본 동사 플러스 추상명사. 저 use를 동사처럼 읽어야 돼. 촉각을 사용할 너의 능력은. 예를 들어 촉각을 사용하는 거 뭐라고 예를 든 거야? 촉각은 서치를 버튼에다가 ing 붙였어. 버튼 뭐죠? 명사로는 버튼, 단추. ing 붙였다는 얘기는 버튼이 동사가 있다 뜻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거 누구 설명이라고요? 서치를 단추를 채우는 거. 그리고 현관문, 어둠 속에서 현관문을 unlocking 여는 거. 촉각이죠. 그렇지? 이거를 이런 복잡한 촉각을 사용하는 능력은 동사 이겁니다. 그렇죠?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한데? 또 졸라 어려운 말 쓰는 것뿐이야, 그렇지? 버튼 채우고 꼼꼼한 데서 문 여는 것도 시간에 의존하는 거야, 그 촉각도. 버튼 채우는 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문 여는 것도 어두운 방 안에서요? 너희는 촉각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공기의 냄새, 밀도, 습도, 냄새를 맡으며 어디가 현관쯤에 있고 거기에 어디 손잡이가 있으며 그런 거 시간적으로도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같이 계산이 아니라 이제 익숙해져 있죠. 집이라면. 촉각은 우리는 작가가 그래서 통념 처음부터 뭐라 했어?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지 않는다고 촉각을? 시간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보여? 사실은 글이 되게 쉬운 거야, 쉽지 않은 거예요? 졸라 쉬운 거지. 졸라 쉬워, 안 쉬워? 졸라 쉬운 글이야. 근데 왜 틀려, 맨날? 왜 틀리냐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아이와 눈을 갖지 못한 아이는 등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 거잖아. 지금 공부니까 내가 원장님이 뭐 설명도 하고 막 했지만 우리 실전 문제 풀 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 풉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글은 번역이나 해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글은 이해하는 거야. 잘 이해하려면 어디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 읽어야 돼. 어디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 읽으려면 배우셔야 돼. 그치? 지금 우리 뭘 배웠어? 통념의 구조를 배웠어. 그래야 어디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 읽을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진짜 촌철살인 마지막이야. 통념 봤으면 바로 비판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은 요거 사실 이제 또 요 정보도 별로 의미가 없죠. 요거 그렇죠? 요 끝이고요. 쭉 해석 안 돼. 그냥 가볍게 스킵합니다. 그지? 요거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뭐 가져가죠? 봤다면 계속 뭔가 설명 같아. 그러다가 손가락을 하는 것이 뭐 했냐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한 거야.
같은 말이란 거 이렇게 여기만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난해하니까 싹 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닌 거야. 안 읽을 수밖에 없어. 아닌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죠, 사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아니요. 근데 촉각은 시간과 관계없어요.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니? 마지막에? 못 나가. 근데 해석이 잘 안 돼? 버리시라고. 너의 능력도 촉각이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시간하고 의존한다고요. 이 세 개가 끝이야. 이걸 움직이는 힘, 주축, 은요. 이걸 집중할 수 있냐? 이 세 문장, 세 문장도 아니죠. 표현이니까 군대. 이 세 군데, 이 세 곳을 니네가 집중할 수 있냐? 이 싸움이야. 그죠? 나머지는 알면 아는 대로 가볍게 보고 또 거기에 또 심취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막 소설 써가면서 이상한 오답 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야.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춰진 본질, 촉각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촉각에는 시간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4번 볼까요? 아까 몇 번이라고 해서 너? 자, 촉각의 역할 형성하는데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려면 촉각이 있어야 된대. 그럼 촉각 이퀄 시간 같은 개념으로 이 얘기하는 적 없어. 맞아요? 1번 볼래요? 촉각과 움직임. 무브먼트 아주 잘 만들었죠. 출제원이 만든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너희한테 낚시질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 낚시질 제대로 들어왔죠. 손가락 움직이고 막 하는 거 막 나왔잖아. 그지? 저 단어 move, moving 이런 단어도 나온 것 같고. 1번 간다니까. 자, 두 개의 중요한 요소. elements of humanity. 인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촉각과 우리가 움직이면서 서로 그지? 버튼 채우고 현관문 가서 1번 가안가? 간다니까. 정말 매력적이지 않니? 1번? 매력적이잖아. 3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감을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오감 얘기한 적 없으니까 3번으로 다 먹어가는 밥은 없을 거야. 왜? 오감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끽해야 촉각 얘기만 계속 어디 반복해서 봤어. 자, 니네가 반복해서 봤어? 그게 키워드 토픽이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토픽입니다. 5번 놀라운 기능, 펑션. 뭐예요? 촉각의 놀라운 기능. 뭐로? 부스터. 우리 부스트는 뭐를 촉진시키다 이 뜻이 있죠, 동사로. ER이니까 촉진시켜주는 뭐 기구 이런 뜻이야. 그 뭐 촉진제? 약이라면 뭐 촉진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뭐의 촉진제예요? 지식의 촉진제로 아주 촉각이 어떤 우리가 지식이랑 어떤 쌓으려면 촉각이 발달해야 머리가 발달하고 지식을 많이 넣을 수 있나 봐. 개소리입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죠. 여기서 제일 낚시질이 어디예요? 몇 번? 4번. 4번하고 1번. 4번에 왜 이렇게 두 개 넣고 1번에도 넣고 5번에도 왜 넣는지 이해가 돼? 이제 이걸 출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가 좀 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알겠어. 수요일날 다시 만납니다. 그렇죠? 여기 봐. 양평고등학교 써 있어. 그치? 이렇게. 이거 분신사바 아니야 이거? 분신사바. 서울 밤거리 무너지고 찢겨져 버린 민족의 여러 지피를 유산으로 받은 나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모든 상황은 나의 눈으로 보고 판단 결단 살기 위해